네, 자, 오늘 포커스 EJ는 식량 주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 식량 자급률, 이게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작년에 이 식량 자급률이 20%도 깨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런 쪽들,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는 점점 떨어지는데, 곡물 자급률이 20%를 깨버렸습니다. 쌀은 100%가 넘는데요. 쌀 대신 다른 걸 많이 먹죠. 그래서 총 다 합치면 20%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기 보시면 주요국들이 저 11개 국가가 있는데요. 저 국가들 쪽에서 식량, 농산물, 저런 것들, 육개, 이런 것들 좀 수출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네시아만 뉴스에 나왔는데요. 하다못해 이집트도 수출 제한을 하고요. 여러 개, 저 사막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에서도 감자, 이런 것들 좀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식량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저만큼의 국가가, 야, 우리는 절대로 식량 수출 안 해. 저기 나와 있는 품목이요. 이 품목은 절대 수출을 안 해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농림축산부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곡물 인프라, 이쪽에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곡물을 해외 무역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해외 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농장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런 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신송홀딩스 같은 것들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갔었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런 거는 못 봤어요. 저 에그플레이션 잡는다고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거 확보하겠다고 기업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저러는 거 지금 못 봤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요. 식량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 부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요거는 우크라이나 곡물업자 조합에서 나온 예상치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00만 톤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1,920만 톤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거도, 옥수수도 3,760만 톤인데 올해는 2,610만 톤밖에 안 될 것이다.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1,010만 톤 작년에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660만 톤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자, 그런 예상치. 이거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조합이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정확한 수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요 곡물들 월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거는 밀입니다. 밀 월봉인데요. 저쪽 가장 좌측에 있는 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 이때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이번에 거의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밀가루값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랐죠. 20%가 넘게 올랐다 그래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 월봉이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 구간에서 왜 가격 내리는 데는 하나도 없었는지, 참 그건 좀 재밌습니다. 자, 근데 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12년도 고점은 뚫어버렸어요, 벌써. 자, 그리고 2007년도 고점 근처까지 간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대두, 콩이죠. 월봉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 2012년도에 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급락을 했다가 거의 그까지 다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옥수수에 대한 건데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그 전에 이렇게 움직인 모습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뭐 과거에 2007년도, 2012년도 그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곡물가가 잠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뭐 많이 이렇게 조정받은 듯도 한데요. 월봉으로 보시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이 월봉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변수는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좀 우려감이 덜해질 거예요. 하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지만요. 다른 쪽에서도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가뭄, 홍수,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공식품이요. 지금 조사한 게 73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 69개 품목이 올랐답니다.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와, 근데 경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자, 저거 진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지금 뭐 파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저 경유차를 이렇게 운영을 하죠.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밀가루고 뭐 삼겹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저렇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곡물가가 먼저 오르고 이제는 제품가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 뭐 그 다음 장 이런 웃지 못할 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저 어떤 분이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승진턱을 내러 갔대요. 승진턱을 내러 갔는데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말에 그냥 바로 마트로 갔대요. 주말에 바로 마트로 가서 16,000원어치를 사니까 2인분 CJ 거, 2인분 냉면 들은 거, 그거 4봉을 샀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외식 물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아마 저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자, 저도 뭐 지난주에도 뭐 아는 지인을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느라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분명히 작년에 12,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인분에 16,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참 진짜 야,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자, 지금 직장인들 신풍속도도 있답니다.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워낙 부담스러우니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안 하고 그냥 편의점 도시락 있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답니다. 저 밑에 그림은 보시면요. 저 뭐 칼국수 같은 것들 저 전년도 비해 갖고 판매량입니다. 저거는 가격이 70%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위에 외식 물가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워낙 많이 오르니까 칼국수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70%가 늘었다라고 뭐 그런 뉴스가 있고요. 뭐 냉면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팔렸고 여러 가지 라면 뭐 컵라면이나 봉지라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되면 편의점에 거기 저 먹는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는 자리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뭐 그런 웃지 못할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자주 드렸었죠, 올해. 에그플레이션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에그플레이션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항상 손해봅니다. 쫓아가면 항상 고생을 하는 거고, 자,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관련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인데요. 이 BGF 리테일은 순수한 편의점 업체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저런 것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편의점에서 요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1인분씩 신선식품 이런 것들도 혼자 먹기 좋을 때 뭐 혼자 1인 가구를 위한 거죠. 혼자 먹기 좋게 그 정도 양을 뭐 이렇게 팔고 따로 이렇게 소포장해서 팔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런치플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실적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GS 리테일도 있는데 GS 리테일은 되게 많이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수 편의점은 BGF 리테일이죠. 그래서 BGF 리테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전년 동기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BGF 리테일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한 12.7%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호적인 성장 환경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급락하고 떨어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사모으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지금 이때 어디서 추천드려서 굉장히 큰 수익을 뭐 기록한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다 내려왔습니다. 또 다 내려왔는데, 자, 뭐 이 남해화학은 몇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죠. 뭐 반도체용 황선 산업에 진출하는 거, 그다음에 삼성물산하고 그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거, 이런 재료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쵸,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비료값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빠진 거는 좀 과하게 빠졌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경농이라는 종목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농은 좀 시세다운 시세를 이렇게 내지 못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종목들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비료, 뭐 그다음에 농약 이런 종목들이요. 경농은 농약이죠. 자회사는 조비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근데 그 자회사는 비료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봄에 한번 이렇게 좀 잘 움직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움직이는 시점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뭐 6월 13일이면 보통 우리가 장마는 6월 말 정도 되면 장마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오면 뭐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농 같은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차분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